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흑인도 아니고 히스패닉도 아닌 무슬림 정치인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권력을 쥐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 정치의 흐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유대인 커뮤니티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내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맘다니는 반이스라엘 성향을 숨기지 않았고 가자지구 폭격을 비난하며 미국의 대이스라엘 외교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유대인 자본의 심장이자 세계 금융의 수도인 뉴욕에서 시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얼핏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결과를 유대계 권력의 약화 혹은 뉴욕 정계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뉴욕의 정치 구조는 오랫동안 유대계 금융 세력의 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욕 시장, 주지사, 상원 의원,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이 도시의 정치인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유대계 자본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언론, 금융, 문화 네트워크가 뉴욕의 정치적 공기를 결정합니다. 이 구조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인물이 어떻게 그 체제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금융 세력은 왜 맘다니를 선택했을까요? 진보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번 정치적 사건은 뉴욕의 자본 지형을 새롭게 정렬하려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기획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맘다니의 등장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 아니라 자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호입니다. 뉴욕은 여전히 유대계 금융 세력이 가장 강력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축은 이미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내륙으로 그리고 새로운 금융산업 거점으로 이동하는 지금 맘다니의 당선은 그 이동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반이스라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대 금융권이 설정한 이탈의 길을 현실로 만드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출은 진보 정치의 승리라기보다 자본 세력의 계산이 만든 질서의 교체 작업이라 봐야 합니다. 뉴욕의 풍경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이자 세계 금융의 수도로 불리던 이 도시는 이제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맨하튼은 여전히 상징적인 도시로 남아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과 규제를 피해 떠나고 기업들은 더 이상 뉴욕을 본사로 삼지 않습니다.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던 도시의 재정은 점차 불안정해지고 서비스질은 떨어지며 치안과 행정의 효율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원격 근무는 뉴욕의 물리적 중심성을 무너뜨렸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예술과 다양성의 이름을 빌린 새로운 정치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거린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 곳곳에 자리를 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최대의 슬럼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밑바탕에는 정치적 흐름이 있습니다. 맘다니의 당선은 이민자 대표와 진보의 승리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이 움직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진보 정치인은 고세율, 복지 확대, 규제 강화를 외치며 대중의 환호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부유층과 기업은 세금을 피하고 더 자유로운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은 뉴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미국 동부의 대도시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한때 미국 경제의 엔진이었으나 지금은 규제와 복지 중심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늘어나는 세금, 복잡한 행정, 노동조합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내륙의 주들은 기업 친화적 정책과 낮은 세율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오스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는 이제 실리콘밸리 자본과 월가의 일부가 옮겨간 새로운 거점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흘러나온 돈과 인재가 내륙으로 옮겨가는 현상은 일시적 탈출이 아니라 계획된 이동입니다. 이동의 이유는 단순히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뉴욕의 정치 문화가 기업가적 정신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뉴욕은 경쟁과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의 뉴욕은 규제와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억누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맨하튼의 거리는 예술, 다양성, 사회 정의가 도시의 표면을 덮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력의 약화와 자본의 유출이 쌓이고 있습니다. 뉴욕의 변화는 상징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도시로 불리던 곳이 이제는 기회의 도시가 아니라 기회의 상실을 보여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 맨하튼의 야경이 미국의 번영을 상징했다면 지금은 공실률이 급등한 빌딩과 범죄 증가가 도시의 초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부자들은 떠나며 남은 사람들은 과도한 물가와 불안정한 치안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유대계 금융 세력, 글로벌 자본, 대형 펀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륙으로 이동을 준비해왔습니다. 동부 도시의 좌파 정권은 그 이동을 정당화하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제는 부자들을 몰아내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중심을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는 명분이 됩니다. 그것은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리셋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흐름이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는 반 워싱턴, 반 동부 엘리트 정서를 대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텍사스의 내륙 산업과 자본 재편의 길을 열었습니다. 동부의 낡은 금융 제국이 서서히 문을 닫고 내륙의 새로운 도시들이 부상하는 이 흐름은 미국 자본주의의 중력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 이 일을 기획한 유대 금융인들의 하수인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이동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권력의 지리적 재편이며 새로운 질서의 서막입니다. 미국의 중심은 서서히 해안에서 내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때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던 동부의 대도시들은 스스로 자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 그리고 진보적 정책의 확산은 겉으로는 사회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몰락은 도시의 쇠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중력 중심이 바뀌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변화가 진보의 승리처럼 포장되었을 뿐 이 모든 흐름의 이면에는 자본의 전략이 존재합니다. 유대 금융 세력은 오랫동안 미국의 정치와 경제 네트워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자본과 영향력을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며 낡은 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진보 정치가 강화될수록 그 도시는 점점 더 기업과 부자들에게 불리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는 의도된 결과이자 계획된 이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조란 맘다니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이어가며 유대 금융권을 비판하는 인물로 알려졌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그 유대 자본의 승인과 후원 덕분입니다. 조란 맘다니는 이제 유대 금융 세력이 설정한 시나리오 속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유대인 사업가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뉴욕은 그를 통해 내부로부터 구조를 비우고 자본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륙의 도시들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 모순된 장면은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동부의 쇠퇴는 내륙의 부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부의 무게추는 이미 플로리다와 텍사스 그리고 중부의 새로운 도시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힘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 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미국의 다음 세기 역시 결정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